안녕하세요. 시그니처 교정치과 원장 김남주입니다. 여름방학 잘들 보내고 계시죠? 항상 방학 시즌이 되면 아이들의 교정치료를 고려하시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데요. 아이들이 교정치료 진행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매번 치료실마다 따라오셔서 항상 확인하고 체크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은 항상 따라오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이가 교정치료를 받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또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월간 시그니처 8월호에서는 아이들이 받는 교정치료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속 시원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우리 아이 교정치료 가이드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브라켓이라는 교정장치를 치아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브라켓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작고 투명한 장치가 될 텐데 이 작은 브라켓에는 각각 치아에 맞는 치아의 경사, 기울기, 회전, 그 각도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켓을 치아의 정확한 위치에 부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이 브라켓의 부착 위치는 뭐 부정교합의 케이스나 정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브라켓을 부착을 할 때 치아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는 저희가 치아에서 약간 좀 틀어져서 브라켓을 부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부모님 보셨을 때 처음에 브라켓이 많이 좀 치우쳐서 부착됐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치아가 어느 정도 배열되고 나면 다시 정위치에 다시 재부착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치과에서 사용하는 고무줄은 이제 파워체인 고무줄과 이제 엘라스틱 고무줄, 보통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파워체인 고무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치아를 좀 당기거나 이동시킬 때 보통 사용하는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탄성이 있는 고무줄 형태가 되는 거고, 요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투명한 하얀색, 투명한 색인데, 요게 이제 카레나 머스타드 같은 걸 드시면 바로 노랗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항상 저희가 주의사항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 고무줄은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조그만 고무줄 형태, 동그란 고무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치아, 위아래 치아, 악간 사이 치아를 걸거나 전후방 치아를 걸어서 치아의 교합을 맞춘다거나 치아의 전후방적인 이동을 시킬 때 보통 이용하게 되는데, 요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환자분이 직접 집에서 꼈다 뺐다 하는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하실 때만 빼고 항상 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고무줄은 결국에는 환자 협조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집에서 고무줄 아이가 착용할 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좀 항상 잘 체크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월치료라 그러죠. 월치 치과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스케일링을 먼저 해드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양치 관리 아이가 잘 하겠지만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제 치석이나 치태를 좀 제거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체크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치아 배열 상태에 따라서 와이어라고 그러죠. 치아에 들어가는 와이어를 좀 더 굵은 와이어나 단단 와이어로 좀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브라켓을 위치를 수정하면서 재부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치아를 당기는 단계에서는 고무줄만 교체를 하면서 끝에 와이어가 찔리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부터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은 아무래도 양치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충치가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구강 내 상태에 다른 염증이나 불편한 부분 없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정 치료할 때 들어간 와이어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와이어 사이즈나 굵기는 다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근데 크게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재질적으로 두 가지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나이타이 와이어랑 보통 SS,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두 가지로 크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나이타이 와이어는 보통 형상 기억 합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 삐뚤빼뚤한 치아를 가지런히 펼 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와이어를 아무리 구부려도 원래 형태대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재질을 갖고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는 이제 치아가 어느 정도 배열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치아를 보통 이동시킬 때, 전후방적으로 당길 때 보통 이용하게 되고, 이건 나이타이 와이어랑은 달리 이렇게 치아가 와이어 밴드가 구부러지는 이런 형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교정치료 진행하게 되면 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치아를 우리가 교정을 약한 힘으로 진행하는 거지만 인위적으로 힘을 줘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치아에 미세한 통증이 생기고, 보통 통증은 한 4시간에서 6시간 뒤부터 조금씩 생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막 24시간 뒤에 제일 심해졌다가 점점 완화되는 형태로 보통 가고, 매번 월치료 때 오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치아를 좀 조인다고 하죠. 좀 더 두꺼운 와이어가 들어간다거나 치아가 더 강하게 좀 조이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며칠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정치료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브라켓에 의한 통증이나 아니면 와이어에 의해서 좀 더 볼살이 찝히거나 걸리면서 생긴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보통 환자분들 설명을 드리고 뭐 주의사항 설명드리지만은, 그래서 주의사항은 그래서 보통 한 번 더 팁을 설명드리면, 일단은 조금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좀 섭취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양치 관리, 구강 관리를 좀 깨끗하게 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좀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진통제를 좀 복용을 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도 좀 여러 가지 덜 불편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드리는데, 끝에 와이어를 좀 구부려 드리는 신치백이나 아니면은 저희 이제 레진볼이라고 브라켓에 좀 레진을 붙여서 잇몸이 좀 걸리거나 좀 상처 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교정 치료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양치 관리가 조금 잘 안 되는 소홀한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처음에 교정 치료 시작하게 되면 교정 칫솔 세트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양치 관리를 교육하고 설명드리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칫솔을 보게 되면 교정용 칫솔이라고 일반 칫솔과는 다르게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이런 교정 칫솔이 있고요. 그리고 첨단 칫솔, 그 다음에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보통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교정용 칫솔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잇몸이랑 치아를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브라켓 주변을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닦아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이로 닦아주게 되겠고, 두 번째 첨단 칫솔은 이 브라켓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닦아주게 되겠고, 치간 칫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솜이 있으면 요걸 이렇게 꺾어서 브라켓 사이사이를 한 번 더 깨끗하게 닦아주거나, 잇몸 사이사이도 좀 깨끗하게 닦아주게 될 거고, 치실은 뭐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길게 빼서 요 치아 사이 깊은 곳까지 닦아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은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교정 치료는 평균적으로 이제 뭐 발치, 비발치에 따라 다르지만 1년 반에서 한 2년 반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교정 치료를 마무리 끝낼 때는 일단은 제가 먼저 치아 상태, 배열 상태나 교합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환자분께 이제 더 고치고 싶은 부분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교정 치료라는 거는 뭐 객관적으로 치아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의 니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나 요구가 충분히 다 반영이 돼서 마무리가 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교정 치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를 또 마무리할 때는 유지 장치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우리의 치아는 교정 장치를 떼면은 다시 원래대로 금방 틀어지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유지장치가 들어가는데, 유지장치는 이제 안쪽으로 부착하는 고정식 유지장치, 철사로 안쪽에 치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붙여놓은 유지장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가지가 위아래 다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가철성 유지장치는 꼈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가 되겠고요.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감옥 가다가 이렇게 투명한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장치가 위아래에 다 보면 2세트씩 들어가게 될 거고요. 또 유지장치를 잘 유지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또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정치료 후에 사후 관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교정치료가 끝났다고 치과 안 오시면 안 되고요. 끝났더라도 보통 저희가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그리고 그 뒤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치아가 틀어진 건 없는지, 유지장치가 떨어지거나 안 맞진 않는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니까, 유지 관리 부분에서 계속 정기 체크 잘 와주시면은 교정 후의 유지 관리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의 이제 교정 치료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교정 치료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교정 치료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교정치료의 시작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교정치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걱정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치과로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니처 교정치과 대표원장 김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